안녕하세요. 빌리어네어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 살펴보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폴카닷, 달러 차트 살펴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인데스크의 소식인데요. 제롬 파월의 미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이 CBDC가 미국이 첫 번째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CBDC를 천천히 발행하겠다. 달러로도 충분히 그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OCC 통화감독청장 브라이언 브룩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은행을 엔커리지를 조건부 승해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또 브라이언 브룩스가 통화감독청장으로서 일을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같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미 연준은 민간 은행의 집단이지만 어찌됐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정부 기관 부처의 사람들끼리 말이 다를까요? 네. 말이 다르다는 의미는 통화감독청에서는 열심히 CBDC를 준비하는 모습인데, 반면에 왜 제롬 파월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미 큰 판도는 짜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달러의 신뢰성 하락에 의한 혼란보다는 그래도 대중들의 눈을 일단은 속이고 미리 기관 및 금융 세력들은 물밑 작업에 들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롬 파월의 말처럼 미국이 CBDC를 늦게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 내포된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 국가 CBDC 발행은 기정사실화된 내용입니다. 미국은 CBDC를 발행할 거예요. 한국도 CBDC를 발행할 겁니다. 결국에 미국이 CBDC를 발행한다는 의미는 달러의 기축 자리를 CBDC에 점차적으로 내준다는 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주도의 CBDC 디지털 화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암호화폐들과 연동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저희가 비트코인을 사고 이더리움을 사고 라이트코인을 삽니다. CBDC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연동된다고 했죠. 이 달러는 자연스레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도태가 되면서 국가 CBDC 및 스테이블 코인의 흡수가 될 것입니다. 현재 보시면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 발행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결제 공개 시험을 마쳤고 첫 CBDC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달러의 기축통화의 패권을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시발점은 이 원유 거래입니다. 원유 거래. 원유를 위안화로 거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으나 미국한테 번번이 막혔습니다. 번번이 막혔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조금씩 원유를 사고 있어요. 하지만 엄청나게 지금 미약하죠. 중앙은행 보유 통화를 보면은 달러가 아직도 막강합니다. 막강하고 그 다음에 유로하고 엔하고 파운드화. 중국 위안화는 2%밖에 되지가 않아요.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는 꺾이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 위기와 함께 막대한 헬리콥터 머니 유동성이 공급이 시작되면서 기축통화의 지위는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음모론처럼 저는 생각될지도 모르겠으나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의 막대한 중앙은행 기축통화들의 유동성 공급은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죠. 이런 것들이 이 막대한 중앙은행들의 기축통화 유동성 공급은 기축통화들의 신뢰성을 하락시켰고, 이에 맞춰서 중국은 또
CBDC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완전 동떨어진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중국은 이미 핸드폰에서 시험도 마쳤습니다. 시험도 마쳤고 이렇게 이제 핸드폰에 디지털 위안화가 들어가면 사람들끼리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송금하고 받을 수도 있고 결제도 가능하게 됩니다. 중앙 은행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시면 유럽 중앙은행 총재 22의 크리스틴 리가르드 총재도 비트코인의 규제를 외치고 있어요. 영상을 보시면 has to be regulation이라고 얘기하죠. 시세 급락에 의해서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일단은 규제라는 말이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규제라는 의미는 합법적 지위의 인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제를 하려면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산으로서. 결국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디지털 자산 국가의 CBDC는 피해갈 수 없는 운명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5년 동안은 격변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5년 안에 많은 디지털 자산의 규제 및 법제화가 시작이 될 거고 규제 및 법제화가 끝나면 합법적인 틀 안에서 많은 기관들의 자금 및 대중들의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각국의 기축통화는 아무도 모르게 점차적으로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시기에 구독자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바보같이 통장에 적금만 하시는 일은 하시면 안 돼요. 적금만 하시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진짜 열심히 월급 차곡차곡 모아서 돈을 모았는데 이 금융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이 노예화 작업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산은 늘어나지가 않고 오히려 줍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열심히 일해서 적금 들어서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집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열심히 일하면 집 살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죠? 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죠? 왜 주식의 가격이 폭등하죠? 막대한 유동성 공급, 무분별한 달러의 발행,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정적인 자산으로 바꾸셔야 돼요. 적금만 하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애석하게도 더 가난해졌습니다. 집을 안 갖고 계신 분들, 물론 한국은 좀 더 특별하게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더 뛴 것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집을 대출해서 산 사람들은 부자가 돼가는데 돈이 자산이 늘어가는데 반대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은 더 거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이 나왔죠. 벼락 부자가 아니라 벼락 거지가 된다. 7, 80년대에는 아버지들만 일해도 먹고 살기 충분했습니다. 90년대, 그래도 늦은 2000년대까지도요. 하지만 요즘에는 어떠죠? 그때는 대부분 어머니들의 직업이 주부였습니다. 저 때만 해도 대부분 반 학생들의 어머니 직업은 거의 8, 90%는 주부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지금 3,200억 원이 담긴 비트코인에 하드디스크를 버린 엔지니어가 당국의 매립지에서 발굴을 요청했다라는 뉴스인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 그냥 보시면 쓸데없는 뉴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잃어버린 비트코인이 상당합니다. 몇 백만 개가 될 거예요. 몇 백만 개가 되고 거래소에서 짤짤이로 되게 소수점 단위의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렇게 사장된 비트코인도 많습니다. 그 말은 유동성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채굴된 양은
한정적이고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쓰임새에 의해서 또는 잃어버리는 또 이런 비트코인의 양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수백만 개가 돼요. 또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달러 및 규칙 통화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리플 관련된 소식인데요. SEC 소송에 총 21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요. 리플사는 이번에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단단히 준비를 했고, 지금 SEC 의장서부터 SEC 주요 인사들이 그래도 암호화폐의 친인사입니다. 그리고 OCC 통화 감독청장도 지금 디지털 자산 은행을 조건부 승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미국의 제롬 파월도 CBDC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출범을 암시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첫 번째일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지만 CBDC의 발행을 암시를 한 겁니다.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SEC에서 리플사가 이렇게 세계 각국의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좋은 프로젝트인데 리플을 죽이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킨 토큰처럼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킨 토큰이 증권화 이슈가 사라지면서 약 20배의 시세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리플도 증권 이슈가 없어지면서 큰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재밌는 기사에서 가져왔는데요. 이제는 그레이스케일에서 전면적으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광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을 버리고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이런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대중들이 조금씩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인데, 예측은 규모가 3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테이킹 하는 이런 이더리움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동성 공급은 사라지는 거고 가격 상승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 코너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차트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9라인에서 지금 계속 횡보해주고 있어요. 횡보해주고 있고, 지금 이게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를 그려주면서 헤드앤숄더 모양 패턴으로 해서 조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고, 지금 알트 시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지 않았고, 여기서 쭉 하락을 해주면서 이 패턴대로 올해죠. 올해 3월, 4월까지는 유의미하게 하락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바라고 있고, 비트코인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자금이 이제는 조금 알트로 흘러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들이 BTC 마켓에서 알트 펌핑에 쓰이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 73 라인의 이 견고한 이 지지선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달러 차트인데요. 제가 이 지지선 맞으면서 점차적으로 저점을 높여가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급반등을 했어요. 급반등을 했고, 이 채널마다 이 중앙에 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선에 맞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대표적인 비관론자였죠. 닥터 둔 루비니 교수의 말은 일단은 틀릴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하락 장세는 어느 정도 일단락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5일에 아직 비트파이넥스의 테더 관련된 증거를 검찰에서 제출기한을 요청한 게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그 사건이 일단락되지는 않았는데, 큰 사건 없이, 얘기 없이 일단은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27% 정도로 약간의 조정만 주고 반등해줬어요. 반등해줬고, 지금 200일 이동 평균선과 140일 다 위로 올라와 줬습니다. 하지만 주봉으로 보면 아직도 주봉과의 이격은 길기 때문에 또 비트코인이 여기서 혼자서 너무 급등해버리면 또 급락의 위험성도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도 지금 4만 불 밑에서는 횡보해주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주는 식으로 진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빠져주면서 알트장이 와야지 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또 대중들의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기관 및 세력들은 알트 시즌을 열 겁니다. 열 건데 그 정확한 시점은 뭐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 전체적인 지표로 봤을 때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라이트코인 차트인데요. 라이트코인 차트도 지금 매우 좋습니다. 이 채널 안에서 움직여주다가 상방 돌파에 실패를 하고 아랫단까지, 채널 아랫단까지 이제 가격 조정 주고 다시 중앙 이 저항선 돌파해서 안착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만 뚫고 올라가 준다면 거의 올타임 하이 전고점에 다가옵니다. 전고점이 35만원 정도였죠. 네, 전고점에 거의 다가오고 이 전고점 돌파하는 순간 라이트코인도 위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해요. 무덤이 없습니다. 시체가 없기 때문에 금방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만 불 뚫고 나서 급격하게 시세가 올랐던 것처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도 올타임 하이 전고점만 뚫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짧은 시간 안에 큰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더리움도 차트적으로 모양이 좋습니다. 이더리움도 차트 모양이 좋습니다. 이 채널 위에서 저항선 맞고 내려왔지만 다시 돌파 시도하고 있고 전고점 올타임 하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1500달러 넘는 순간 바로 위로 쏴줄 겁니다. 200만원, 300만원 금방 그냥 저는 좀 돌파해주면서 큰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폴카닷도 오늘 어제 오늘 조금 높은 가격 상승을 보여줬죠. 지금 삼각수렴 크게 이제 돌파해서 위로 안착해줬다가 이 채널 하단 이탈해줬다가 다시 강하게 반등 쳐주면서 이 채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저항선은 14달러, 그 다음에 16달러가 될 것 같은데 폴카닷도 움직임이 매우 좋습니다. 지금 천장이 별로 없고 지금 쌓여있는 시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시총이 크더라도 움직이는데 세력 및 기관들이 가격 조정하는데 매우 작은 돈으로도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카닷도 향후 지금 이더리움의 대항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프로젝트죠. 크게 2021년에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알트코인, 달러 차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채널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끝까지 해주시면은 이 채널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빌리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